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간평사 2020년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출문제 간평사는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한 40문제 중에서 5개는 좀 어렵고요. 5개는 또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쉬운 거는 간단히 풀고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제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막 100점 목표로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중간에 좀 어려운 파트가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그 여러분들 우리 객관식 교재가 카테고리별로 돼 있잖아요. 그 파트 펼쳐가지고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2020년 기출문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요거 한번 봅시다. XJ의 수요 곡선이 Q로 정리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Q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할 때 우선 여기가 이제 수요 곡선과 관련한 P와 Q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A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뭐냐면 분모분의 분자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면 분모분의 분자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같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저게 P로 정리합니다. 쭉 정리할 때 절편을 찾아요. 절편. 여기 보시면 자, 우선 Q로 정리해도 돼. Q로 정리해 있으니까 P가 빵일 때 Q는 여기 10이고요. 그럼 여기가 5일 때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자, Q가 빵일 때 이렇게 하면 P는 여기가 5일 때가 될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요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거야. 요렇게. 딱 이게 절반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은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딱 절반이 어떻게 돼? 2.5. 수량으로 하면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그냥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잘 주는 문제니까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A기업의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요 100이라는 게 고정 비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요게 가변 비용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직접 평균, 이렇게 있으니까 우선 평균을 먼저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은요, average cost라는 것은 자, 저기 나와 있는 TC를요,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TC를 Q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Q분의 100 더하기 Q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평균 고정 비용이야. AFC. 그리고 얘가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AVC. 이렇게 돼요. 자, 평균 가변 비용은 U자 아니네. 여기 보시면 우상향하는 직선이네요. 자, 평균 고정 비용은 수직선이다? 아니요, 이게 평균 고정 비용이잖아. 이게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고요. 얘는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직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띵 됐죠? 한계 비용 우선 빼고요. 생산량이 10일 때 여기 볼까요? 10 집어넣어. 10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일 때 20 나오네. 그거는 우선 넘어가고 평균 비용의 최소값. 이거는 평균 비용의 최소값은 이거 두 개 더해야 되니까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계 비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MC를 구해 봅니다. MC는 Q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TC를. 네, 이해 가십니까? 제가 Q로 미분해. 그럼 100을 Q로 미분하면 빵. 그 다음에 저 Q의 제곱을 Q로 미분하면 2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야? 고정비용은 미분하면 빵이잖아. MFC는 빵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MVC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 한계 비용은 수평이다. 아니, 우상향 직선이잖아. 띵. 하나씩 뭐 체크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11대. 여기도 10이면 어떻게 돼? 20대네. 그래서 얘도 11대 20이고 얘도 Q가 11대는 20이고 이렇게 되니까 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 이게 맞다 해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번은 풀지 않는 거야. 5번은. 거기 뭐 해설에는 직접 넣어놨어요. 그래서 AC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U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은 다음에 그때 그 생산량을 또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전으로 푼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푸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자, 3번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 문제가 이제 약간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야.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값의 효용함수 이렇게 있고 목적식과 제약식 쓰셔야죠.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요. 또 여기 L을 여가라 그러고 Y가 소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루트 속에 넣어놨어. L 더하기 우리가 익숙하게 썼던 거랑은 좀 달라서 M과 스몰 L로 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임금에다가 24 여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W 여가 24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무차별 곡선은 여기 어떻게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요 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3에서 5로 변했어. 이게 이제 3에서 5로 변했어.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가 시간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요걸 찾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없다, 1만큼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등등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풉니까 하면은 첫 번째는 요거 효용 극대화되는 요 상태를 풀어 보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이 3일 때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3일 때 이렇게요. 푸셔야 됩니다. 우선 요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MRS를 푸셔야 돼. LY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이거 미분 하셔야 됩니다. 미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는 여가로 미분하고 여기는 소득으로 미분해요. 자, 그래서 요거 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에도 미분 과정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대로 잘 보세요. 루트 L, 루트 Y. 그래서 이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뭐랑 같습니까? 하면 임금률하고 같은 건데 임금률은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3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선 식이 나오죠? 그 요거 여러분들이 이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루트니까 제곱을 하면 이걸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L분의 Y는 3, 3은 9 이렇게 돼서요. Y는 9L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 9L 나온 거 있잖아요. 9L. 9L이란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지금 y를 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공간 이동해서 이렇게 됩니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어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거기서는 우리가 3을 집어넣지 않고요. 그냥 요 여가 시간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냥 풀어봤어. 이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비슷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가 돼가지고 거기 보시면 1 플러스 w분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콥더글라스일 때는 우리가 이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봤었어요. 근데 그건 콥더글라스 요거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3일 때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임금이 5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푸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푸셔도 되고 우리 교재는 거기 보시면 일반화 해가지고요. 그냥 임금을 얼마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어서 대입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3을 집어넣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저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또 하나 풀어야지. 그러니까 2번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번째 풀 때는요. 여기 보시면 5일 때잖아. 5일 때.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푸실 때 5일 때 이렇게 되면 MRS 우리 여기서 풀었잖아. 이게 5로만 바뀌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값은 이렇게 이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L이 처음에는 요게 6이 되다가 그 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 L이 무차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접해가지고요. 이렇게 접해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4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효용은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저렇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딱 볼 때 뭐 외부라는 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외부성과 관련된 문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끝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론 외부성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XJ 산업에 역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역수요 함수. 그 역이라는 것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수요 함수는 Q는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원래 수요 함수예요. 근데 역수요 함수다 이거는 P로 정리한 거야. 이걸 바꿔가지고 P는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게 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J 생산으로 외부 편익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이런 외부성이지. 편익의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externality, marginal benefi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생산할 때 뭔가 수요에 대한 이론 외부성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수요에 이로운 외부성이 창출되는 거예요. 이로운 외부성. 정부가 XJ를 사회적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위당 보조금,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비한 텍스를 여러분들이 전제로 보시면 좋겠고 이런 경우도 한 번은 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거 가만히 생각하는데 편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직접 최적 생산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써볼게요. 직선 한번 써보죠. 직선, 빨간색이네. 자, 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해설에 그림을 잘 그려놓긴 했는데 여기 PMB 요거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PMB 요건 색깔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PMB 여기 있죠. PMB 역전 1200-Q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거기 맞췄어. 이게 EMB가 여기 보시면 EMB가 제로가 될 때 이거 찾으면 이게 120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EMB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걸 수직으로 합하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SMB 요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공급함수 P로 했는데 440에서 Q. 원래 좀 정확하게 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리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시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너무했나? 그러면 원점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랑 어떤 거 값을 찾고자 하는가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Q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S야 S. 공급곡선이야. 공급곡선. 이해되시죠? 공급곡선 저희 보시면 그냥 쓸게요.
P는 440 플러스 Q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사회적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수요 곡선이 이거잖아.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EMB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SMB가 됩니다. SMB라는 게 뭐야? 소셜 마지널 베네핏 되는 거예요. 두 개 그냥 합쳐 버리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사적인 거니까 이게 PMB야, PMB. PMB.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야. PMB가 요거야, 요게 PMB고 요게 EMC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PMB. P가 뭔지 아시죠?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야. 요거 EMB예요.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베네핏이야.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PMB 더하기 EMB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곡선과 어떤 곡선을 두 개 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 두 개 단순히 더하는 거니까 1260 마이너스 요거 1이고 저기 있으니까 1.05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요 SMB와 여기요 요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그렇게 풀게 되면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을 구할 수 얼마가 돼요? Q가 요 400 나옵니까? 400? 이렇게요. 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값을 얼마나 보조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400 나오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 우리 최적 생산량에서 이거야. 최적 생산량에서 여기가 이제 400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요거 차이, 요만큼 차이. 이게 SMB와 여기 나와 있는 PMB 차이만큼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의 크기는 최적 생산량이 여기 400이잖아요. 400에서 측정한 네, 저기 나와 있는 SMB와 PMB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차이가 요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보조금의 크기는 요 크기랑 요 크기니까 여기 400을 여기다가 EMB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400 집어넣으면 값을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4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비슷한 거고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등등 이렇게 지금 사적으로 맡기면 과소생산 이렇게 되겠죠? P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뭔가 권장을 해야 돼 소비를. 그래서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예,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5번 문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동의 가격이 3이고 W가 3이고 자본의 가격은 5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본의 가격 이렇게요. 자, R이라고 할까요? 다음에 재화가 120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 요소의 묶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제약 조건이 Q가 제약 조건이야. 그래서 저기 4L 더하기 8K. 여러분, 요게 있을 때 먼저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구석해가 될 수가 있다. 구석해 가능성이 높다. 요거에 먼저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한 개 기술 대체율이 일정한 등량 곡선이 우하하는 직선이 되면은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해가시죠? 등량 곡선하고 이게 등비용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다 무한히 많은 선택점이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구석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비용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가 지금 3이잖아. 직접 쓸까요? WL 더하기 RK 이렇게 되니까 W가 3이죠. 3L 더하기 R은 5잖아요. 5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뭐가 됩니까? 하면 R분의 W가 R이 5고 W가 3이잖아. 5분의 3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MRTS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MRTS가 뭐예요? MRTS가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에 대한 비율인데 관심사가 노동이니까 MP L이 분자에 있고요. MP K가 분모에 있어요. L로 미분하면 4가 되고요. K로 미분하면 8 이렇게 되니까 8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시면 5분의 4고 얘가 8분의 4니까 얘는 딱 절반이잖아. 얘 절반 넘잖아. 그러니까 얘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을 때는 여러 개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노동에 초점 맞추세요. 노동을 한 명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보다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분자에. 가능하나 이때는 노동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구석해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아예 노동 자체를 거의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다 못해 얼마까지 줄입니까? 빵 여기까지 줄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에다가 빵 이거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빵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빵을 집어넣어요. 노동이 빵이니까 여기다 빵을 집어넣어요. 빵. 여기다도 빵을 집어넣어요. 빵.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밑에 뭐 주저리 넣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보면 여기서는 얘가 빵이니까 TC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K 이렇게 되고요. Q는 얘가 빵이니까 8K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주어지잖아요. 생산량이 이게 120개를 생산한다니까 120개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K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K값을 구하면 돼요. 우선 답은 노동이 빵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0을 8로 나눠서 K값을 구하면 OK.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는 15 이렇게 나옵니까? 예.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K는 15. 자, 여기서 최적 노동량은 빵이 되고요. 최적 자본량은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거의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건 딱 봐도요, 계산 문제잖아. 근데 독점인데 1차, 2차, 1차 판매 가격과 2차 판매 가격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안 푸는 거지. 이런 거는 그냥 찍으세요. 3번 찍어보세요. 틀렸네. 답은 4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직접 계산하는 건 거기 해설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은 10이고요. 고정 비용은 없대. MC가 10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뭐 제가 말씀드렸죠. 한 5개 정도는 나온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3번 찍으시거나 하세요. 자, 소비자의 역수요 함수. 굉장히 역이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뒤집었다는 거죠. 이렇게 P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오히려 친절하신 거야. P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예 P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출제자는. 그래서 90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매 전략을 채택했대. 1차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극대화하는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MR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MR. 이렇게. MR은 요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P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 마이너스 2Q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4Q 이렇게 돼요. 자, 그때 MC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기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MC는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극대 산출량은 여기 보시면 MR과 MC가 같을 때잖아. 얘랑 얘가 같을 때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 90 마이너스 4Q는 10. 그럼 4Q는 80. Q는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점점 해서 20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20이죠. 20을 거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가격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20을 집어넣으면 P는 얼마야? P는 여기 20을 넣어요. 20. 90-40이니까 P는 50입니다. 여기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50 이렇게 돼. 이렇게. 오케이. 여기 이제 1차 그거야. 2차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사실 우리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정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답을 확실한 게 생기면 소거를 하라고 그랬죠. 우선 1차 판매 가격은 얼마야? 50이잖아. 50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분께서 친절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 2차 맛보기로 다음에 낼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땐 해야 되는데 실전에 갔을 때는 아니 이거 2번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1차에서 판매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차에서 구매 안 한 거니까 판매한 사람은 빼는 거야. 그 잔여 수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지듀얼해서 잔여 수요 곡선을 대상으로 수요 함수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또 설정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1차에서 그냥 답이 50 나오니까 그냥 4 이렇게 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어렵게 줬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이거 MR = MC에서 푸는 요거 여기까지만 풀면 답은 고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2차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에서 구입한 고객들은 빼는 거야. 그래서 전체 고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20명의 1차에서 높은 가격에 이렇게 소비를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수요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수요인 잔여 수요 곡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전체 수요잖아. 전체 수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그릴게요. 전체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전체 수요가. 근데 1차 때 판매했던 사람들이 20명을 샀으니까 이 전체 수요가 이렇게 왼쪽으로 20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왼쪽으로 좌측 이동한다면 우리가 늘상 수요 공급에서 얘기할 때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Q가 이렇게 20만큼 빠지는 거잖아. 전체 고객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P로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Q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이 수요 함수가 Q는 저거 2Q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45 마이너스 2분의 1. 좀 옆으로 좀 가세요. 예. Q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20만큼 빠지면 여기 새로운 Q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새로운 Q는 잔여 수요해서 R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여기서 20을 빼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안쪽으로 이동한 요 수요 곡선을 역시 또 다시 P로 죄송해요. 이 Q가 아니고 끝에 요게 P 이렇게 돼야겠죠? P 이렇게요. 그럼 이걸 다시 P로 정리하는 거야. P로 정리해서 그럼 2를 곱하면 50 마이너스 2Q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P로 정리해서 넘어가서 P가 나가니까 2를 곱해줬죠. 그럼 여기에 이제 MR이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MR은 50 마이너스 4Q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잔여 수요가 이렇게 줄면 여기가 수요 곡선이 여기다 그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요걸로 그냥 할게요. 요걸로. 새로운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을 MC가 10이니까 같아지는 점을 다시 또 푸는 거야. 풀어서 여기 보시면 4Q는 40 하니까 Q는 10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그리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뭐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럼 10을 여기다 또 집어넣게 되는 거지. 10을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0을 넣으면 P는 50-20이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단계를 걸쳐서 두 번 푸세요 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구매하지 않은 상품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차 정도까지만 푸시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그러면 될 거예요. 자, 다음 7번 볼게요.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고 소득이 있고 x의 가격, 이 효용 함수 주어져 있고요. 값의 소득 96, 그 다음에 xj 가격 12, yj 가격 1 이렇게 있죠. 자, 근데 xj 가격만 3으로 하락했대요. 그때 xj 소비랑 yj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이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요. 첫 번째는 우린 직접 약간 거의 무식하게 풀기도 했었는데 해설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 다음에 소득 m, px 이런 식으로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결정이 돼요. 요거 이거는 많이 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암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도 돼. 근데 이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은 구해라라고 했으면 여기다 넣어서 구해야 되는데 구해라가 아니야.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yj 가격이 변해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yj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여긴 베타가 오고요. 여기는 소득 m이고 y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y의 소비량은 x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x의 가격에 대해서 영향이 없어요. x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yj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변함이 없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이 얘기인즉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 x가 되고요. y가 되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x의 가격이 하락해. x의 가격만. 그때 y의 소비량이 변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 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PCC가 이렇게 생긴다니까. 이렇게. Y의 소비량이 얼마 이렇게 되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우리 했잖아. 이게 가격 탄력성이 XJ에 대한 기억나세요? 이거 되게 핵심 정리 때부터 많이 정리했는데 1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선택점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 점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지금 X의 가격만 하락하잖아요. 그 효용 극대화하는 X의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증가하지. 여기 보시면 증가하죠. 근데 Y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Y 소비량은 변함이 없지. 그래서 Y의 소비량은 불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 해설에 있는 것처럼 가격 변화 전에 최저점을 이 공식도 쓰지 않았어. 근데 원래는 이거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 알파 베타가 이거죠. X의 알파 Y의 베타 이거니까 이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1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소득 M은 얼마야? 96. 그냥 X의 가격은 12. 이렇게 사실은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4 이렇게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푸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3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원래 4였었는데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2분의 1에다가 X의 가격이 3이잖아. 3이고 소득은 그냥 96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쵸? 그렇게 하면은 X의 소비량이 16 이렇게 변한다고요. 16. 그래서 X의 소비량은 지금 4에서 16으로 증가했다.
Y의 이거는 그대로 봐야죠. 그대로 보면 Y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고 Y 가격은 지금 얼마야? Y 가격은 10이잖아. 10. 소득은 얼마예요? 소득은 저기 96. 그러니까 이 96을 10으로 이렇게 일정해요. 일정해. 일정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푸셔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요 원리 이용해서 값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또 다 풀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냥 증가했어요? 불변이에요? 이것만 물어봤잖아. 예, Y는 불변이에요. 끝. 그 다른 것도 없잖아. 선지가.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공부할 때랑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직접 푸는 게 좋아. 근데 막판에 실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금 나온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뭐 이렇게 센스 있게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8번은요. 자, X시장에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공급 곡선이 있는데 80에 가격 상한을 설정했대.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되고 생산자 잉여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그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우리 책에서는 구했어. 근데 뭐 그런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죠. 저희가 Q가 되고요.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근데 출제자분이 전반적으로 약간 사이코 같은 분이 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80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가격 상한을 80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좀 특이하신 괴짜 교수님이 내시면 이거보다 위에 막 있을 때 설정해서 약간 장난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게 의심스러우면 이제 그걸 직접 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변화했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만큼 이만큼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이렇게 싸졌잖아.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거죠. 이건데 이렇게 커졌으니까 A 플러스 B만큼 증가했고요. 증가지 증가.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거기는 그냥 구했는데 구해라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이거였잖아. 이거였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A만큼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만큼 감소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답은 그냥 쉽게 뭐 2번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거는 근데 해보긴 해보세요. 거기도 막, 뭐 숫자가 막 하니까 뭐 균형값이 얼마고 막 돼 있긴 한데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 출제위원분께서는 그냥 뭐 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막 어렵게 막 계산 문제를 넣긴 했는데 막상은 뭐 증가했니? 감소했니? 불변이니? 뭐 원리를 좀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착하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기업의 단기 총비용 함수 9번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4래요.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여기 보시면 1이래요. 단기 공급 함수는 여러분 단기 공급 함수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한계 비용 곡선 구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 가변 비용의 최저점에 이렇게 지나가는 한계 비용을 우리가 보통은 단기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위를 상회해야 하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정해져요. 이게 Q고 여기가 P고 그러면 요거 최저점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위에 나와 있는 MC가 그냥 바로 공급 곡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4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요. MC를 구해 보시죠. SMC 그냥 MC라고 쓸게요. MC라고 씁시다. 그럼 100은 없어지잖아. 100은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요거요. 2가 내려가요. 여기 4가 있죠. 4가 있고 Q 이렇게 있어서 2가 내려가니까 이거 100으로 미리 바꿨어요. 이것도 그냥 바꿉시다. 25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급곡선이야. 근데 이렇게 그냥 딱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색깔을 이게 이제 MC잖아, MC. 근데 우리가 이걸 P와 Q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가 P가 얼마일 때, 그러니까 P가 점점점점 이렇게 주어지면 거기 대응되는 요게 이제 공급곡선. P가 이렇게 되면 거기 대응되는 얘가 공급곡선. 그래서 이렇게 P와 MC가 같을 때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니까 이걸 P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따라서 저기 단기 공급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는 Q로 정리하면 이게 25, P는 Q 이렇게 되므로 이게 바로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이제 시장의 가격이 1이래. 그래서 얘가 1이 될 때, 얘는 얼마가 되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되므로, P가 1이면, Q는 얼마다? Q는 그냥 2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MC가 그냥 공급곡선이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이거 주간식일 때는 MC가 AVC보다 위에 있는가 그런 걸 막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다음 10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박스인데, 이 박스 문제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을 막 엄청나게 길게 집어넣긴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 첫 번째, 문제를 만약에 실전에서 푼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레온TF 효용함수예요. 레온TF. 완전 보완제 특성이고요. 자, 이거는 또 어떤 게 보완적 관계예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면 이때는 대체 효과가 빵이야, 대체 효과. 그래서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게 되고요. 대체 효과가 빵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격 효과는 원래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타내는데 가격 효과가 옆으로 못 가겠죠. 아무튼 소득 효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B, C, C가 되고요. 저 사람 보니까 목이 메네. 아무튼 소득 효과를 이제 하는 게 ICC인데 이게 같으니까 요거 두 개 같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계산하는 것보다 하락, 증가 이건데 요거는 맞지 않습니까? 대체 효과는 빵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옳은 것을 이제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얘는 맞고요. 한계 대체율은 하락한다. 여러분 이건 틀리지. 왜요?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우선 키핑 해두시고 니은은 넘어가시고 왜냐면 무차곡선이 L자 형태가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계 대체율이 무한대인데 여기서는 빵인데 여기 꺾여지는 부분에서는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돼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 하락한다 이런 게 틀려요. 딕은 날아가요. 딕은 날아가고 거의 다 날아가네. 기억은 들어가야죠. 기억은 들어가고 끝! 1번밖에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X의 가격만 8로 하락할 때 이것도 직접 계산하세요 해가지고 하면 우리 책은 계산했어. 약간 멍청한 짓은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 문제를 풀면 여기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무차곡선이 여기에서 이제 효용극대화점이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자, 만약에 X의 가격만 하락했어요. 하락하게 되면 효용극대화 되는 점이 또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X랑 Y의 소비량은 어떻게 돼? 둘 다 증가하지. 그러니까 Y 소비량 감소한다?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맞겠지 뭐. 소득 변화는 이제 그 X의 소비량이 소득 변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로 인한 것은 가격 효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되는 X의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계산하세요.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해야지. 공부를 위해서는 그 해설이 그래서 일부러 막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 계산해서 값을 구했는데 실전에 딱 갔어. 그럴 때는 요거 맞고 요거는 나중에 모르겠고 요거는 틀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약한 부분은 우리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전 범위를 이렇게 돌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아니면 기출문제를 뽑으세요. 뽑아가지고 그걸 풀어보시는데, 문제가 뭐 객관식 공부했을 때 봤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실력인가?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익숙한 패턴을 만들어 주셔서 시험장 딱 갔더니 이 문제는 내가 봤었던 익숙한 문제야. 풀 수 있겠어. 그럼 푸는 거고, 어떤 문제 딱 봤더니 야, 이건 뭐지? 거의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문제 같네? 손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터치예요. 노터치.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이제 난이도 올리려고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박스형 나왔을 때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맞는 거, 그리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를 먼저 우리가 답을 찾아가지고 소거법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답을 구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다시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